체포. 이번에는 분위기 인상 좀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또 대치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대치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묻는다라면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네. 우선 본다라면 네. 지금 좁게 본다라면 국민의힘 의원들 과거에도 이제 인간 장벽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더군다나 최근 이렇게 지지율의 상승, 뭐 급상승 속에서 자칫 이제 본인들로서는 여러 가지 정치 생명, 정치형장의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는 또 더 많이 네. 용산 대통령 관사 앞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탄핵에 반대하는 지금 관저 앞에 지지자들이 뿐만 아니라 예. 국민의힘에서도 의원들이 상당수 체포를 막기 위해 관저로 집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허. 예. 지금 이분들 입장에선 네. 적어도 이제 평면적으로 본다라면 지지율이 올랐고 네. 본인들의 그런 행동, 그와 같은 행동들이 여론으로부터 질타는 받지 않았다. 지지층 결집하고 뭐 여러 가지 우호적인 신호로 포착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지난번에는 44명 정도 의원들이 예. 결집을 했죠. 중진들 중심으로. 이번에는 또 그 정도 아니면 그 이상 결집할 가능성?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없지 그러니까 않다. 과거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차례 예. 법원에서 소환이 있었을 때조차도 검찰의 소환이 있었을 때조차도 이재명 대표는 나오지 말라 했음에도 오히려 더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오전에 나왔던 인원들보다 오후가 되면 더 많이 나오고 더 결집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는데 이분들은 뭐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국회의원분들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아니잖아요. 네, 그분들은 뭐 대통령 한 분, 당대표 한 분, 뭐 자신의 차기 총선에서 공천 이런 거 보고 사시는 분들이라 저는 국민들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생명과 관련되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면 또 나올 것이다. 아하. 그리고 뭐 이건 뭐 개인적으로 접한 소식인데 네. 뭐 이제 원외 인사가 저한테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오늘. 국민의힘. 네. 약간 울상이면서 유유와 함께 보내셨던데 내용은 죽겠다 진짜. 왜요? 네. 문자 폭탄이 그렇게 쇄도하고 있다. 네. 어디로부터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네. 뭐 극우 성향의 이제 국힘 지지자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탄핵과 체포에 반대하는. 그렇죠. 네. 제가 그런데 이런 음성을 이런 목소리를 지금 이분한테서만 들은 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지금 여러 명한테 들었거든요. 지금 특히 이제 수도권의 원외 뭐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나요? 네. 이분들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내지는 몇몇 분들이 탄핵 찬성 그리고 뭐 개헌 반대 이런 일관된 입장을 지금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목소리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극우 성향의 지지자분들이 문자 폭탄을 지금 보내고 있어서 상당히 힘들어한다는 말씀들을 여러 그렇군요. 곳에서 사실 들었습니다. 네. 이분도 저한테 막 이런 일상을 보내주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죽하면.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럴까. 뭐 저보다 뭐 나이도 많고 하신 선배님이신데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대꾸하고 하니까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호소하셨어요. 네, 정말 힘들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이 소위 지지층이 네. 여러 지표상 당 지지율도 오르고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까지 이제 오르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한층 고무된 상황에서 더 결집하고 더 강하게 목소리를 예. 내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일단 이 윤 대통령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이라 할 수 있는 게 경호처잖아요. 네. 근데 경호처 내부 분위기를 두고도 정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오늘 쏟아졌습니다. 그렇죠. 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뭐 제보를 받았다면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이제 뭐 김성훈 경호차장을 중심으로 굉장히 이제 강하게 윤 대통령을 엄호하고 있고 네. 윤 대통령도 뭐 무기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검토를 지시했다 이렇게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거에 대해서 또 경호처나 대통령실 측에서는 사실과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내부의 그런 제보자를 특정하는 어떤 흐름이 있었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혹시 들으신 바 있으신가요? 관련해서? 이게 네. 흔히들 요즘 정치평론 하시는 분들 이럴 때 꼭 자기가 취재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저도 이제 한 분한테서 이런 이제 뭐 소식을 접했어요. 네. 뭐냐면 경호처란 조직이 상당히 정치화된 조직이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권력의 물리적 거리로 따지냐 아니 죄송합니다. 네. 물리적 거리로 따지자면 네. 경호처란 것이 권력의 최정점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뭐
비록 정치적 업무를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을지언정 정치의 최정점과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직간접적으로 이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치화된 조직이고 이쪽 저쪽에 특히 지금과 같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권력 이동기이고 권력이 흔들리는 이 시기에서는 네. 여러 정치 성향을 가진 분들이 또 여러 곳에 뭐 보험책으로라도 이제 선을 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경호처 직원들 예. 네, 내부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 경로로 뭐 윤건영 의원이다 예. 혹은 또 이제 오늘 한겨레 신문의 단독 보도도 있었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정보가 유출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그게 있었죠. 저도 또 한겨레의 단독 보도뿐만 아니라 오늘 TV조선의 이제 보도도 있었습니다. 뭐 단독이란 명칭을 달고 권고사직, 예. 권고사직이었나요? 그러니까 이런 김성훈 차장의 어떤 여러 가지 예. 무력이나 이런 지시에 대해서 따르지 않고 항명을 하고 사표를 예. 요구하는 그 이 간부에 대해 김성훈 차장이 대기발령을 내렸다. 네, 이런 네. 얘기가 예, 한겨레 그렇습니다. 보도에 있었죠. 예, 정확히 대기발령이라고 해야 예. 될 것 같네. 이에 대해서 이제 그와 같은 이유가 아니라 TV조선 보도에 의하면 그 원인은 3급 직원에 대한 원인은 내부 기밀을 경찰에 누설했기 때문이다. 항명이 아니라 단순히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 세 가지 기사, 뭐 예를 들어 한겨레, TV조선 그리고 뭐 윤건영 의원이 했다는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여러 라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어떤 뭘까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보들을 많이 이쪽 저쪽으로 흘리고 있는 거 아닌가? 흘리고 있다. 본인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네. 그런 식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게 경호처가 정치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듯이 그 안에서도 알력 다툼이 좀 꽤 있나 보네요. 그런 것으로 네. 보입니다. 예. 워낙 이게 체포가 그 시도가 임박했고 경호처도 굉장히 솔직히 뭐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좀 예민한 상황에서 각자의 살 길을 찾는 거일 수도 있고 네.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거로 보일 예. 수도 있겠네요. 네네, 각자의 그렇습니다. 방식대로. 예. 참 이 김성훈 경호차장이 좀 주목을 되고 있고 이분이 뭐 강경파고 예.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지키려고 굉장히 이제 강성으로 나오고 있고 김건희 여사, 김용현 전 장관 라인이다 이렇게 예. 얘기도 나오고 있고 경찰 조사에 여전히 불응하고 있는 상태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호처와의 오찬 자리에서 뭐 윤 대통령이 정말 이렇게 무력 사용 검토 지시, 막 총이 안 되면 칼로라도 막으라고 했다 이런 얘기들은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보면은 앞서 이제 여러 언론들의 조금 성향을 달리하는 언론 보도들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는 공통점은 이와 같은 어떤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뭐 다른 이견이 없는 걸로 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무력 사용도 지시했다. 뭐 이런 내용도 특별한 반론이 없는 걸로 봐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성향상 과거 계엄 포고와 관련된 그 이후에 후속 절차에서도 드러났듯이 그와 같은 발언은 또 사실 아닐까. 어느 정도, 뭐 네. 그런 식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나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이 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 전에 자진 출두를 결단하고 네.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나요? 저는 예. 만약에 3년 전 윤석열, 네. 5년 전 윤석열이라고 한다라면 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뭐 뭐랄까요?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네. 본인의 어떤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그와 같은 어떤 법률적인 절차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당당히 주장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예. 변론기일에 닥쳐서는 윤갑근 변호사 통해서 이제 입장이 나왔죠. 예,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죠. 예. 이번엔 못 나간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유라는 것이 보안 그 안전상의 이유이다. 네. 이런 걸로 봐서 저는 윤 대통령이 모르겠습니다. 직접 뭐 나가서 변론 자진 출두 이것은 좀 가능성이 낮지 않나.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느 강도인지 모르겠지만 일련의 대치 상황은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뭐 이 자리에서도 계속 누차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도 드렸고 네. 또 하나 이제 이와 같은 뭐랄까요 난맥상의 하나의 원인인 뭐 사표를 낸 박종준 경호처장 네. 상당히 이제 중재 노력을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네. 저는 뭐 이 이후에도 모든 사안의 모든 쟁점들에 똑같은 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정치가 실종됐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치권의 노력으로 협상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뭐 난맥상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내지는 대안을 찾아야 될 국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양쪽 모두 특히나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나선단 말이 조금 모순되고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어떤 국면 하나하나가 조금 파국으로 치달았으면 하는 그런 염원이 분명히 담겨져 있거든요. 네. 지금 저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이 안 나왔으면 네. 그리고 체포되는 모습이 어떤 식으로든 적극적으로 비춰졌으면 아하. 하는 그런 파국을 원하는 거지. 뭐 윤석열 대통령과 뭐 검찰 측과 혹은 뭐 공수처 간의 협의에 따른 조사 이런 건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잖아요. 예. 그렇게 본다라면 조금은 예. 이런 우리 흔히 말하는 뭐 매파 비둘기파 따진다라면 예. 비둘기파가 설 자리들은 점점 잃어가고 민주당 내의 어떤 매파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도 매파가 좀 득세하는 상황 아닌가. 강대강.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뭐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그런 입장이 나와서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어떤 입장이 나왔냐면 구속영장 청구하고 기소를 하라. 그랬죠. 예, 예. 예. 저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계속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소를 위한 많은 것들이 이미 동영상으로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특히나 주요 이제 군 경찰 간부들의 공소장 내에서도 일관되게 여러 사실들이 흔들릴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이제 그 혐의점들이 밝혀졌단 말입니다. 굳이 이 상황에서 체포라는 절차가 과연 이와 같은 사회적 불협화음을 내면서까지 필요하나. 한 가지 또 언급하고 싶은 것은 네. 저도 저도 이제 이런 말씀 양비론으로 비춰질까 하는 것 때문에 가급적 삼가했습니다마는 찾아보자면 이인재, 김민석, 네. 또 누구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과거 체포영장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졌는데도 그걸 집행 못하고, 이때 집행 못한 이유는 그 당사자, 혐의자의 어떤 반발, 물리력 때문에 못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찾아보면 그걸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을 때, 이후에 나타났을 때 그럼 어떤 후속 조치가 있었냐? 아무도 처벌되지 않았어요. 아하. 그리고 오히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그런 전례들이 있군요, 정치권에. 그런 전례들이 숱하게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안 가도 되는 길을 이게 뭐 그렇다고 뭐 직진로냐? 직진로도 아니야.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길을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저기 어디 뭐 월미도를 거쳐서 아하. 가야 되겠다. 저는 그래야 될 이유가 없고 지금 얼마든지 고속도로 탈 수도 있고 네. 뭐 프리패스 다 있는데 왜 자꾸 이런 것을 쇼업을 하겠다는 건지 상당한 의문이고, 정말 뭐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들에서도 조금 이런 뭐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과연 이렇게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를 불사하면서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체포를 하는 과연 그 길만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게 좀 너무 불필요한 쇼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기 전에 벌써 이제 몇 주째 관저 안에 머물고 있는 거잖아요. 윤 대통령. 예. 뭐 그리고 김건희 여사까지. 네. 어떤 상태로 어떻게 지내고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제 뭐 보도 보니까 뭐 술도 끊으시고 또렷한 상황으로 이제 지켜보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 상태일 거라고 보세요? 우선은 네. 뭐 하나만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만 직무 정지 상태이잖아요. 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왜 술을 끊었다라면 지금 끊었을까? 그리고 또렷하다라면 왜 지금 왜 지금 그럴까? 그렇단가? 그리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것이 예. 뭐 이것은 뭐가 제가 정색하고 논평하는 부분이 아니라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이 상승했을까? 그러니까요. 네. 그건 한번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인이 움직일 때는 말을 하면 움직일 때마다 지지율은 떨어지고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도대체 윤석열은 누구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스스로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뭐 이건 정말 가십이고 농담인데 네. 정말 술을 끊었을까? 아. 그것도 좀 의문이고. 그 의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가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다. 그런 얘기도 하는 있어요. 말씀인데 좀 매몰차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걸 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느냐. 네.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네. 드리냐면 항상 이런 멘트들이 주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극우 유튜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왔거든요. 항상 네. 뭐가 나오냐면 김건희 여사의 몸무게가 뭐 40kg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아프다. 곡기를 끊었다. 뭐 네. 이런 얘기들. 아니 뭐 좋습니다. 우리가 뭐 일상적인 일이라면 뭐 생활상의 덕담이라면 옆집 아주머니께서 아프시면 걱정해야 될 일이고 하는데 네. 그걸 마치 뉴스인 마냥 그리고 주로 그런 거였거든요. 김경률 너는 김건희 여사의 이와 같은 건강 악화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네. 이런 식의 메시지였거든요, 실제로. 예. 정말 좀 안타깝다. 그리고 본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좀 네. 깊이 반성해 봤으면 싶다. 뭐 이게 지금 보니까 용산 관계자들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주로 나옵니다. 있는데 예. 본인들 좀 스스로 많이 반성해야 된다. 저는 뭐 반성 석고대죄라는 말로 부족할 뿐이다. 도대체 뭐 본인들이 대통령실을 그리고 뭐 넓게는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고 보필했었다라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자문해야 될 그런 상황이지.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끊으셨다. 김건희 여사가 건강이 악화됐다. 국민들로서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이다. 네. 관심이 없다.